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핫한 섹터는 바로 자동차와 사료주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이렇게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도요타를 넘어서서 영업이익 세계 2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도요타의 영업이익 5조 원을 이렇게 1조가량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2026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곡물 가격이 또 한 번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과 설탕 선물 가격 다시 한 번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5월에는 과연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4월 마지막 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많이 좀 답답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 작전 세력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진검승부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드는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래도 힘을 내서 5월 시장을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스타킹과 함께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또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고 5월 달에는 과연 어떤 섹터가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좀 흘러갈지 이런 걸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저쪽에 앉아 있을 때가 자리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저쪽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황스타그램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동안에 상승을 보였던 섹터,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주식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을 하신다는 분들이면 다 알 텐데,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였죠. 네, 예, 그렇죠. 이 두 섹터가 대한민국을 좀 주도하는 섹터로 네. 자리를 잡고 있고. 자, 오늘 또 SK하이닉스 실적도 나왔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이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부진한 실적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이제 바닥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졌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한 탄력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네네.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또 좋아지면서 특히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재고량 자체가 많은 수준이고 이런 재고가 얼마만큼 빨리 소진하느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가 과연 지금 아직 바닥이냐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하반기에 좀 다시 돌아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약간 좀 힘을 좀 못 낸 거 아닌가 그동안? 네. 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2분기에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야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다라고 아직은 좀 생각합니다. 빠릅니까? 네, 일단 지금 좋아지는 게 하반기서부터 좋아지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2분기까지도 아마 지지부진한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상승할 수 없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박스권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우리가 미래를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5월에 좀 움직일 만한 섹터, 어떤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에서는 사실 실적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IT 관련된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실적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이에 비해서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우선주 좀 이제 상승하는 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나왔고, 현대차 우선주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오늘 6% 7% 가까이 올랐어요. 네, 예, 그렇죠. 현대차 같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일단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지금 뭐 현대차의 뭐 실적이 뭐 놀랍네요. 매출이 네. 37조 8천억 가까이 됐고요. 뭐 순이익이 더 놀란 거죠. 영업이익 그러니까요. 자체가 뭐 3조 6천억, 뭐 사상 최대치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이제 뭐 제품 믹스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고급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차종들의 판매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 이하는 보통 저렴한 차. 이런 이제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엔 그랬죠. 네, 그랬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지금 뭐 화면 보시다시피 이번 1분기에 지금 고급 차종이 한 58%.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10대 중에 6대 정도는 이제 비싼 차가 이제 팔리고 네네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비싼 차가 팔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9.5%. 엄청난 뭐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네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9.5%면 테슬라가 한 11%가 조금 넘는 지금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2%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2%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전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거의 뭐 탑 수준에 그러네요. 이르는 그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질 만큼 과거와는 다른 그런 이제 실적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현대차를 타거든요. 현대차를 타고 있는데 현대차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야, 우리나라 차가 진짜 이렇게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만족하고 네.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수요들, 그런 마음들, 요거 또 그랜저가 또 신형이 나오고, 네, 그렇죠. 뭐 제네시스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고급차들이 실적을 좀 좋게 내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좀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와 더불어 뭐 SUV 같은 경우도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GV80이라든가 뭐 이런 네, 차도 그렇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더 미국 시장 내에서 뭐 SUV가 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게 실적을 견인하는 중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그걸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기업들이 움직이면 그 밸류 체인들, 네. 부품을 만든다거나 거기 이제 자동차 회사 연관성 있는 그 기업들의 가격의 상승도 5월달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관련돼서 지금 3월 말 한 중반서부터 조금씩 이제 관련 부품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일단 뭐 관련되는 기업들 관련돼서 뭐 매출이 현대차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품도 많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순히 이제 부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AS도 또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면 부품 업체들은 단순히 뭐 완성차 신차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AS 관련된 그런 또 수요도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도 이제 수출 관련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3월 달까지 국내 이제 자동차 수출이 한 171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뭐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금 수출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한 65억 달러를 넘게 수출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의 이제 수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경기 침체는 미국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잘 안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고민도. 그러니까 지금 실정은 이제 코로나 구간 지나고 나서 이제 약간 좀 그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이 현금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이렇게 나왔던 실적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경기 침체로 만약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가 좀 잘 안 팔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경기 침체가 아주 이제 심해지면 이제 네. 차량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뭐 차량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뭐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면 생활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신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신흥 시장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인도나 이제 브라질 같은 이제 이런 시장에서의 차량 판매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이제 인도 시장이 좀 최근에 조금 곽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보통 차량 같은 경우도 국민소득이 한 2,500달러가 넘어가면 기존에 뭐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국가들도 차량으로 이제 바깥타는 그런 이제 뭐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민소득이 2,7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카 시대에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시장이 열리면 또 어마어마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거기도 인구가. 네, 뭐 거기도 그러다 장난 보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에 인도 시장이 세계 세 번째로 자동차가 많이 팔린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팔려 있는 게 뭐 중국이 보통 차가 한 1,500만 대에서 한 2,000만 대 정도 1년 동안 팔리는데 네. 인도 시장은 작년에 한 500만 대가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향후에 그 시장은 뭐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이제 그런 이제 자동차 업체다 보니까 그러네요. 시장이 네네. 커지게 되면 그거에 따른 뭐 수혜는 가장 크게 입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게 뭐 전기차라든가 이게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도 현대차에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잘 만든다라고도 좀 직접 타보고 느꼈었는데 뭐 미국에서는 테슬라에 이어서 2위까지 물론 격차가 좀 있지만 네. 2위까지 기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데 친환경차 쪽도 계속 좀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친환경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네. 뭐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나오네요. 예, 예. 지금 수출량을 이제 표시한 건데요. 네. 지금 뭐 수출 친환경차 같은 경우 뭐 2022 월 단위로만 해도 뭐 거의 지금 그러네요. 한 7, 8개월 동안에 뭐 100 이상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뭐 전체 차량 중에서 아직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좋네요. 싶습니다. 예, 현대차 오늘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방송에 처음 드렸는데 현대차 우선주를 좀 갖고 있다 오늘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이제 좋은 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야 내가 이거 왜 팔았지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조금 빠르시는 거 수도 조금 있지 빨리 않을까. 예. 저는 경기 침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좀 네. 겁쟁이 투자자라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너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변하고 던지 말고 대표님 직구 한번 던져보죠. 네. 예, 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 네, 뭐가 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현대차를 이제 우선적으로 일본이죠.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지금 이 1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업계의 실적은 2분기 때가 최대를 기록을 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에는 실적이 아마 1분기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뭐 회사 측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한다라고 보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신흥 시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작년 IRA 법안 이후에 계속 쉬었거든요. 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 이상 수준으로는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25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부품주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화신 조금. 화신. 네. 예, 예. 뭐 화신 관련돼서도 뭐 일단 자동차 관련된 조향이나 아니면 일단 뭐 차체 관련된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차체나 조향이 관련된 부분은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뭐 현대차의 뭐 주요 이제 벤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 성장세도 뭐 크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3월달 이후에 많이 좀 올랐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그 저쪽에 많이 앉아 있을 올랐죠. 때 한번 맞아요. 네 하고 나갔는데 기억납니다. 그때 많이 네. 올랐어요. 네, 그때 네.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 네, 그렇죠. 지금 좀 상승폭이 네. 컸었어요. 네, 예. 그랬다가 요즘에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다시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들어가시는 건 큰 부담은 없다.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한 18,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차 관련된 그런 뭐 밸류체인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이 있었나 종목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5월에 뭐 섹터 하나만 알려주고 가시기 너무 아쉽잖아요. 네. 예, 5월에 좀 주목해야 될 섹터 두 번째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곡물 관련된,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된, 곡물. 네, 예, 뭐 예. 곡물 관련됐다라고 하지만 뭐 정확하게 음식료 관련된 그렇겠죠.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네네네. 싶습니다. 왜 그쪽을 선택을 하신 겁니까?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뭐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곡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뭐 아. 흑해를 통해서 이제 곡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맞네요. 뭐 예. 관련된 수출이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일부 농작물이 작황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황이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일단 곡물 가격 자체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게 세계 식량기구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음식 가격을 본다라까 음식 이제 지수를 만드는 건데 이게 네네. 빨간 선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게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게
2022년이었는데 네네. 이제 이때 가장 높았었을 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예, 시작이 때문에 되면서 올라갔죠. 이제 예. 높아졌다. 그 이후에 계속 좀 하락을 했죠. 뭐 아직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뭐 곡물 수출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뭐 다시 곡물 가격이 올라갈 재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설탕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나 이제 올리브유에 대한 가격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원당 가격은 지금 11년 만에 최고의 가격을 지금 기록을 할 만큼 상당 부분 좀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유럽에 이제 가뭄이 심하면서 뭐 지금 작년보다 한 뭐 60% 이상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쪽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탕 가격이 좀 네. 많이 좀 올라 있네요. 네, 많이 진짜. 올라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탕수수 가격입니까? 그냥 정제된 사탕. 네, 원당 가격입니다. 원당 가격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그 원당의 네, 예. 가격을 네, 나타내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지금 그 원당 같은 경우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작황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사탕수수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이제 인도입니다.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홍수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작황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기후위기들이 진짜 직면하고 있군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인도 같은 경우는 내수의 시장에서도 이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뭐 설탕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는 없다. 또 이 설탕이 이 사탕수수가 또 바이오 이제 에탄올을 만드는 또 주요한 그런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오, 주요 몰랐네. 원료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이제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그런 수요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설탕에 대한 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외국 나가면 이거 기계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예, 국물 쫙 쫙 빼는 짜가지고 그거 먹으면 네, 달달하죠. 다 달달하고 그거만큼 또 갈증 딱 해소되고 그런 음료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 베트남이나 어디 좀 더운 나라 가면은 네. 꼭 그 음료수를 사 먹긴 하는데 그 가격을 이렇게 또 오늘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돼서 주식은 어떤 종목으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그것도 좀 아무래도 설탕이가 제일제당 뭐 CJ 뭐 이쪽 그렇죠. 좀 이야기해야겠죠. 일단 뭐 CJ 제일제당을 네. 뭐 설탕 관련주는 가장 뭐 보셔야 대표적이죠. 되지 않을까. 예, 네. 예, 예. 근데 뭐 지금 움직이는 거는 다른 종목이 움직이고 있죠. 네, 네, 네. 그렇지만 CJ 제일제당의 이제 설탕 점유율이 국내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상당히 이제 큰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CJ 자체가 아마 원자재 관련된 특히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뭐가 네, 있을까요? 또 하나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빙그레입니다. 아 빙그레. 네. 저 근데 빙그레 이글스 팬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예. 그러시다라고 하시니까, 네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이제 접어들면서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아, 네. 맞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가 크게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네요. 하나는 빙그레, 하나는 롯데 월푸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빙과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달에 과연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될지 저희가 좀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또 얘기해서 대표님과 또 이런 얘기 나눠보니까 뭐 빙그레 이글스 얘기도 나오고 사탕수수 이야기도 나오고 현대차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도 좀 자주 오셔서 이런 이야기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힘든 시기에 투자하시느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타킹과 함께 하시면서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황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